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당시에 혁명을 일으킨 거야. 하지만 그건 그 당시 혁명이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인간이 최초로 날게 됐어. 날게 됐어.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혁명이야. 기술 혁명. 하지만 그걸 탈 수는 없어.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걸 탈 수는 없어.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현대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이미 그게 기원 전후에 인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좀 지나니까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주력 사업을 바꾸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주력 사업을 바꾸는 문제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팔아먹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걔네 데이터 저장 회사로 바뀌었어요. 주력이. 주력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윈도우만 팔아먹고 있었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주력이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 뭐 이런 거. 그래서 데이터 저장해주는 그쪽으로 지금 옮겨간 거죠. 회사를 옮겨간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도 주가가 굉장히 좋아. 선택을 옮겨갔는데 그 옮겨간 것도 좋았지. 옮겨간 것도 좋았지. 그래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질 때 이미 이쪽 거는 안 됐던 거야. 이미 안 됐던. 그러니까 왜 중국 불교에서 선불교가 나오느냐? 이미 당나라 때 불교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이게 끼울고 있는 거야. 그때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게 육조 혁명이에요. 대승불교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혁명인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혁명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는 바람에 불교가 지금 이렇게 골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접근성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학문적인 거고 원형추구는 사실 학문적인 거고 이게 접근성이에요. 오늘날에서도 접근성은 사실은 의미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그 글자가 예전에 아까 그 고영의 주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글자가 2500년 전에 이게 원래는 이 의미였었어요. 원래는 이걸 가리켰는데 지금은 이걸 가리키고 있어. 그 글자가 의미가 바뀐 거야. 굉장히 중요해. 어디에서? 학문적으로. 현실에서는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뭐 할 건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효 이름이 원효가 아니고 이게 한문으로 창씨개명한 이름이니까 원래는 이게 새벽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오래된 게 세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이제 원효는 옛날 사람이니까 여기서 몇 단계를 더 거쳐야 원효 이름일 거야. 그래. 그렇다 치고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다 치고 일반인들에게 아니면 일반 불교 신도들에게 뭐가 중요해? 원효만 알면 됐지. 저 단계들을 그래 알아서 뭐 할 건데. 예. 그 이름을 원효 이름을 정확하게 알면 원효가 나오냐? 원효라고 부르든 세부라고 부르든 세복이라고 부르든 요 중간 단계에 세복 있다. 세복. 새벽, 세복, 세부 이렇게 점점 밑으로 연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뭐 어쩔 건데. 그래서 현실에서 먹히는 건 사실 의미추구. 의미추구. 그래서 대승불교가 정당성을 가지는 거는 저 의미적 정당성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앞에 것도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건 갤럭시야. 애니콜 쓰는 건 미친놈이지. 애니콜 쓰는 사람이 있을까? 하기사 뭐 삐삐 쓰는 놈도 있다 하니까. 세상에는 전서구 쓰는 놈도 있긴 있을 거야. 그렇지만 이것의 어떠한 의미 부여가 이쪽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삼성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니콜하고 이거는 다른 건데 왜 이걸 같다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이건 훨씬 후대 부과된 거잖아요. 맞지? 하지만 핸드폰이라고 하는 삼성 핸드폰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게 연결이죠. 그리고 그거는 시대에 맞춰서 이거예요. 만약에 애니콜을 계속 밀어붙였으면 끝났지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승불교에서만 일어났느냐? 사실 안 그래요. 인도 사상계 자체가 기원 전후에 바뀌어요.
사상의 흐름 자체가. 그건 아마 사람의 생활 문화하고 연결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유목 비중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농경으로 완전히 안착되는 그런 삶의 구조로 힌두교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바뀌어 의식주가 바뀌기 시작하면 생활하는, 그렇게 쉽게 말해서 생활의 기본 터전들이 변동이 생기면 사고방식이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생각이 점점 발전하는 거죠. 2500년 전 얘기가 그 당시에 대단할 수는 있어. 하지만 지금 대단하진 않거든. 이미 우리는 더 보는 시각 자체가 넓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해요. 아마 율곡이나 이런 천재들보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시야가 넓다. 왜? 보는 게 다르거든. 옛날 사람 머리가 좋아도 보는 게 요만큼밖에 못 봐요. 그 시대 상황에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백두산에 한번 가봤겠냐? 뭐 제주도나 제대로 한번 가봤겠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밥도 먹고 와. 그래서 보는 시각가 달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도 다른 거고. 그리고 그렇게 넓어진 시야에서는 이게 상황이 다른 거지. 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 촌놈들이 초등학교를 봤을 때 너무너무 넓고, 이승복 동상도 너무 크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지금 폐교나 시골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있어서 싹 들어가 보면 학교도 너무 작고, 이승복 동상은 을씨년스럽고, 그다음 쪼만하고 거지 같고. 왜? 그 조건이 바뀐 게 아니고 우리가 바뀌었지. 지금은 건물도 큰 게 굉장히 많고,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나라 안에서 강남을 쫙 다니면서 야, 건물 크네 라고 하지만, 중국의 상해나 안 그러면 미국의 맨하탄이나 이런 데를 한번 딱 가고, 뉴욕에 한번 딱 가고, 스카이라인을 한번 딱 보고 오면 또 생각이 바뀌어. 또 생각이 바뀌어. 아, 나는 촌놈의 생각이었구나. 또 생각이 바뀌어. 아니, 그건 인간이면 그렇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 아닐까? 그래서 2500년 전의 정당성이 뒤에 가면 정당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이어서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 만약에 갤럭시 다음에 뭘 만드는지를 모르겠지만 카오스를 만들든 코스모스를 만들든 뭔가 하나를, 그리고 그게 애플보다 더 빨리 만들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거였으면, 그럼 삼성이 애플을 이기겠지. 그런 시도를 지금 했잖아. 그게 접는 거죠. 접는 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그런데 그게 그 정도의 힘을 못 줬지. 그게 진짜 막 폭발적으로, 야, 이거야말로 미래가 나아갈 길이다 라고 했으면, 지금 갤럭시 쪽으로 많이 쏠렸을 건데, 실제로 그런가? 그리고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접는 게 그렇게 대단한, 쉽게 말해 세상을 이끌어갈 정도의 그런 핵심적인 거라면, 그 지금 나온 지 몇 년 됐잖아? 애플도 만든다고 말은 해요. 안 만들지 아직도. 왜 안 만들까? 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게 중요하고 이게 시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걔네도 만들면 돼요. 퍼뜩 만들 수 있어. 왜냐면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돌리면 만들어. 안 만들잖아. 그러니까 걔네는 계속 시장성을 재고 있는 거야. 돈 투자 대비 저기 시장성이 얼마나 있느냐. 스마트워치 있잖아. 시계는 대박 났잖아. 스위스 전체가 팔아먹는 시계보다, 스위스의 모든 메이커가 팔아먹는 시계보다 애플 한 개 회사에서 팔아먹는 시계 값이 더 많대잖아. 그러니까 그건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애플이 그걸 만들었을 때 모든 데서 다 따라 만들었지. 근데 지금은 접고 있는데 딴 놈 잘 안 접어. 우리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 코로나 주사를 맞으라 하는데 왜 미국 놈이나 유럽 놈은 자꾸 안 맞으려고 할까? 뭔가가 있지 않을까? 아니, 저렴한 생각이야. 우리가 과학적인 이렇게 대단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없어서 못 맞으면 오케이.
근데 왜 쟤네는 있는데 안 맞을까?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멍청한 놈이 이렇게 좀 얼빙하게 행동하면 아, 저건 멍청해서 그랬는데 똑똑한 놈이 그런 행동을 하면 뭐가 있지 않을까? 나는 멍청하니까 몰라. 하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안 접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쪽 시장의 비율을 생각보다 쟤네는 낮게 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추론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뭔가 요거 다음에 또 다른 버전, 그거는 이것과 달라야 돼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떠한 것을 내서 삼성이 접는 걸 내놨는데 스마트워치 정도의 효과가 났으면 삼성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의 시장 지배력도 엄청나게 좋아졌을 거야. 근데 계속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는 있는데 별로 폭발력이 없어. 그건 그냥 어느 정도에서 끝나겠지. 아니 계속 그런 쪽으로 뭔가 발전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결과, 그러니까 그걸 만들면서 기술 개발하면서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 안 그러면 너무 시기상조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완성도가 높으면 아니 그런 쪽으로 갈 거는 같아. 갈 거는 같아. 근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 몇 년 뒤일 수도 있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테슬라가 요즘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에요. 제법 오래된 회사입니다. 몇십 년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뭐 신재생에너지는 어쩌네 지구가 절단이 났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서든지 재생에너지를 써야 돼요. 뭐 저 석유나 저런 화석연료를 규제해야 돼요. 이게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니까 테슬라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최근에 만든 회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졸고 있었던 거야. 걔네 계속 해오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 별로.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아니, 뭐, 그런 방식으로 뭔가 방식은 갈 거는 같은데, 좀 빨라도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가 대승과 초기불교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하나는 원형 추구하고 하나는 의미론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힘을 쓰는 건 사실은 이겁니다. 원형 추구는 학문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공부하는 놈만. 그리고 이게 원형이 추구가 됐다 그래도 세상이 바뀌어서 해능 스님이 육조혁명 뭐 할 때도 굉장히 대단했었어. 하지만 그게 지금 먹히느냐? 세상이 바뀌었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 때 굉장히 대단했어. 하지만 지금 우리는 보잉을 타지 라이트 형제 비행기는 안 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그 의미를 어떻게 새로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먹어줄 수 있느냐.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원하느냐. 시계는, 시계 이거 수백 년 된 거 아니요? 그걸 저놈들이 스마트워치라고 대가리를 굴려서 딱 팔아먹으니까 스위스 전체 시계 매출보다 많다는 생각을 해봐. 우리가 시계 하면 스위스 아니요? 그리고 수십억짜리 시계도 있는 게 스위스인데 그걸 다 더해도 그거 혼자서 영감들이 뭐 안경 끼고 유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기계로다가 해서 똑같은 걸 만들어서 팔아. 누가 더 돈이 많이 남겠어? 계산해도 똑같은 걸 기계로 쭉 찍어가지고 파는 놈하고 한두 종류밖에 없거든. 스마트워치는 그거 매번 갱신되면서 1년에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와요. 스위스 이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눈깔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장인 정신 뭐 이렇게 맨날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사실 이게 훨씬 이게 그 장인 정신이지. 여기서 필요한 게 그 장인 정신이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이런 초기 불교를 신도들이 관심 가지는 거에 대해서 별 그게 의미 부여도 안 합니다. 왜? 신도들은 그 정도 장인 정신까지 못 올라가. 미안한 얘기인데. 신도나 일반인들이 나름 내가 공부했어요. 그렇게 안 돼. 야, 우리는 장인 정신 없냐? 근데 스위스 같이 안 되는 거는 그건 진짜 그쪽에 또 주력해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외연이 안 돼. 그러니까 사회성이나 이런 거 안 돼. 맨날 그 짓만 하고 사는 거야. 그게 연구실이나 이런 데 박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캐캐 묵은 소리나 계속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저걸 어떻게 현대적으로 잘 스마트워치 같이 만들어낼 거냐. 수백 년 된 시계를 어떻게 스마트워치가 만들. 태엽 시계하고 비싼 시계는 전부 태엽 시계잖아. 그죠? 시계가 3단계잖아. 원래 태엽 시계. 그러니까 스위스도 비싼 건 다시 태엽 시계다. 뭐 자동으로 감기든 어쩌든 다 태엽 시계야. 그 다음에 약간 싸고 정확성을 기울인 게 일본의 전자시계. 그러니까 전자시계가 이게 숫자가 전자판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도 세이코나 뭐 이런 게 먹어뒀던 게 그 전자시계. 예,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워치 3단계로 바뀌었는데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기계가 돌아가는 거고 맨 처음에 태엽시계는 기계시계고 이 전자시계도 그건 기계가 아니잖아. 안에서 전자 부품들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 일본이 한때 시계 시장을 굉장히 이렇게 크게 먹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망했지. 누가 세이코 사 요즘.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지. 그리고 지금 스마트워치까지 나온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기능이지. 요거를 시계로다가 연결시키는 거지. 근데 촌놈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시계 옛날 같이 이렇게 기계 시계만 고집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게 시계냐? 시계 껍질만 시계지? 이 말도 가능해. 그래서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그게 아니다. 이 말도 가능한 거야. 이 말도 가능한 거야. 왜? 시계라고 하는 건 태엽이 있어야 되고 그 수많은 부품들이 이렇게 0.1mm의 오차도 없이 차차락 돌아가는 게 시계지. 야, 전자시계는 그런 게 아예 없잖아. 스마트워치는 더 없지. 너네가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망해. 확실한 건. 그것만 하면 망해. 네. 그래서 바꾸는 거야. 왜 바꾸냐고? 세상이 바뀌어서. 그게 완전히 표준이고 진리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저거를 넘어서는 게 없어. 세상은 그 이상 안 바뀌어. 그러면 그것도 가능해.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뀐 거예요. 세상은 이미 바뀐 거야. 그러면 스위스 시계가 다 망하느냐? 스마트워치 때문에. 안 그래. 비싼 건 계속 그걸 사. 스마트워치를 사는 사람들은 그냥 뭐 예를 들어 돈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고 사는 거고 1,000만 원, 2,000만 원 예물 시계를 사면 스위스 거 사. 단지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망하냐? 안 망해. 이건 이거대로 가. 하지만 이거는 소수야. 쫄아들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시장을 주류하는 건 뭐예요? 스마트워치예요. 지금 현재는. 앞으로 또 바뀌겠지. 앞으로 또 바뀌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소승과 대승, 그 다음에 초기 불교하고 소승을 거쳐서 대승이 되는 이렇게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개똥도 모르는 놈들이 자꾸 이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100% 확실한 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원형을 100%까지 도달 못해. 타임머신이 없는 이상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 커피 믹스가 물에 섞이면 다시 분해 못해. 분해는 불가능해. 그리고 이 커피 믹스는 500년이나 섞여 있었어. 그리고 그 뒤에도 인쇄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손으로 쓴 거야. 이런 미친 짓을 해서. 그건 인도가 인쇄 문화가 수준이 떨어서 그래. 인쇄는 못 바꿔도 손으로 쓴 건 얼마든지 바뀌어요. 그래서 기본 텍스트가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4종류나 있는 거예요. 사암이라고 하는 거. 4종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원형이면 1종류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율장도 6종류나 있는 거예요. 원형이면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변질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부패한 상태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상 충분히 부패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살아있는 모습을 유추해내야 되는 거예요. 100%는 불가능하고 계속 그거를 연구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다 도달 못해요. 절대 그건 도달 못해요. 도달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원형을
어느 정도 이상 찾아도 시대가 바뀌어서 그것의 정당성이 사라졌다니까. 윈도우의 정당성을 계승하고 있는 거는 지금 쓰는 윈도우인 거예요. 혁명적인 건 뭐였냐? 당연히 윈도우 95가 혁명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어. 하지만 이건 소수의 의미고, 그 다음에 다수고 정당성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먹힐 수 있는 건 저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들을 불교는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교리 발달사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원형이 있으면 그 원형에서부터 이렇게 발전해 가다가 어느 순간에 확 뛰어. 인간이 진화하는 거하고 똑같아. 동물이 진화하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진화할 때. 지금같이 이렇게 조금씩 진화하다가 어느 순간에 종 자체가 확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무생물에 생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분화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왜 자꾸 투쟁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이거대로 학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신도들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남방불교 놈들은 자꾸 이게 일반인도 다 할 수 있다라고 구라를 쳐. 안 돼. 저거 머리털 빠지게 해야 돼. 그래, 우리 공부 오래 하니까 머리털 다 빠졌잖아. 그렇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옛날에 어떤 거였나,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 1차원어는 없었다는 거예요. 1차원어나 있으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거는 훨씬 더, 이거보다 훨씬 의미가 큽니다. 왜? 거긴 1차원어가 살아있지. 한자는 바뀌었을 뿐이지, 그놈이거든. 근데 여기는 1차원어 자체도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게 더 암담한 겁니다. 더 암담한 겁니다. 마치 원효, 새벽, 세복, 세부 이러는데 신라시대 언어는 이미 사라졌어. 몰라. 점점밖에 없어. 뭐 어쩔 거야. 아무리 쫓아가도 원효는 지 이름을 부르는지 몰라. 영원히. 그리고 이제 좀 공부한 놈들은 요게 원효 이름에 제일 가까워요. 근데 야, 이거나 어차피 원효가 못 알아듣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응?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는 충돌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연속 개념이에요. 그리고 둘 다 굉장히 필요한 개념. 근데 저 남방놈들이 자꾸 이상한 사기를 쳐가지고 나도 갑갑해. 근데 그리고 그런 사기에 이 귀 얇은 놈이 넘어가요. 공부 안 하는 것들이 있고. 왜냐하면 저런 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진짜 머리 아프게 공부하기는 싫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좀 발을 담고 있으면 나도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 마치 뭐가 된 것 같은 느낌? 너는 그냥 껄짝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그냥 껄짝이야.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바뀌는 건 없어. 그리고 남방놈들이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었으면 저렇게 살겠냐? 내가 늘상 얘기하는데, 쟤네들도 저렇게 안 살겠지. 뭔가 대박이 났으면. 근데 저렇게 그지같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저는 늘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 종교가 사회를 계몽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이 종교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도 혼자서 뭐 꼭 산속에서 뭐 수행을 뭐 수십 년씩, 나 그런 사람들 별로 대단하게 안 봅니다. 야, 씨, 해주는 밥 먹고 그거 해서 장하지. 뭐가 똑같은 거냐면, 사법고시 보는 거하고 똑같지. 그래, 대단해. 너 성공했다. 야, 어쩌라고. 네 일이잖아. 그건 네 잘해서 네 일을 한 거잖아. 그거 말고 네가 그걸 통해서 뭘 할 건데. 사법 정의를 구현할래? 너는 그냥 하나 합격한 거밖에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사법 정의를 구현해서 우리를 좀 더 좋은 사법 사회를 만들어 줄 거야? 그런 생각은 없잖아. 그럼 쓸모없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정리하면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본 사람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걸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걸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